아비님의 시선으로 여러분들하고 좀 나눌 거 좀 가져와 봤어요. 이제 박소연 씨 이분은 굉장히 유명한 분이시죠. 그 발레리나 출신의 연예인이신 분. 특이한 경우가 이제 건망증이 굉장히 심하셔서 되게 심할 정도로 잘 잊어버리신다. 그래서 그냥 뭐 치매냐 아니면 뭐 기억상실증이냐 뭐 여기서 이제 중간에 나옵니다만 뭐 소심한 ADHD 형이냐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근데 또 신기한 건 이분이 특이한 게 뭐냐면 건망증은 심하신데 그 아이돌하고 관련된 정보는 엄청나게 기억을 잘 하시는 거예요. 아비님이 여러분들을 가져온 이유는 건망증이 있는데 기억력 천재,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건망증이 심한데 기억력은 천재. 물론 치매 환자분들 중에는, 물론 이분이 치매라는 건 아니고, 치매 환자분의 특징 중에 하나가 그 현재는 기억 잘 못하는데 과거 일은 엄청나게 잊었던 것들까지 다 기억을 하게 되는 경우, 그런 경우도 있긴 있어요. 근데 이분은 그게 아니야. 동시대의 현재인데 좌측은 기억을 못하고 우측은 기억을 하고. 근데 이게 불가능하거든요. 만약 예를 들면 여러분들에게 파란색은 절대 기억하지 마 이러면 파란색만 머리에 남는단 말이에요. 그거를 선별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기억은 우리가 그렇게 선택적으로 고를 수가 없습니다. 아유, 그랬다면 우울증 없지. 안 좋은 기억 싹 지워버리고 좋은 기억만 갖고 살면 되게. 찾아오셨습니까? 아이돌은 잘 기억하면서 왜 나는 기억을 못해 말씀드린 거죠. 사람들이 기억 못해 사회생활이 힘들다. 언제 만나 무엇을 했는지 쉽게 떠오르지 않는다. 그러니까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개인적인으로 만나는 사람들, 그 다음에 이제 두터워질 수 없는, 그러니까 그렇게 기억을 못하니까, 기억이 쌓이지가 않으니까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 층이 두터워질 수가 없는 거죠. 앞에 상담사가 있으니까 조금 더 남들한테 얘기하지 않았던 걸 얘기하잖아요. 근데 들어보니까 생각보다 더 심각한 거야. 그래서 기억하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해봤나요? 물어보니까 기억하기 위해서 이제 사진을 찍는 거야. 자체적으로 해결이 안 되니까 사진을 2만 장 이거 2만 장 찍으려면 거의 2, 3분당 한 장씩 찍어야 될 정도가 아닌가 싶은데, 2만 장이나 찍는데 이 정도의 2만 장이나 사진을 찍는 이유가 추억이 아니라 기억이니까, 기억을 위해서. 추억보다는 철저히 기억을 위한, 몇 호에 묵었고 어디에 갔었고. 그래서 최근에 생긴 게 아니라 어릴 때부터 계속 심했다. 그래서 감정이 강렬한 만큼 기억이 높아지는데, 소연씨가 잘 기억하는 정보들은 아이돌과의 관련된 기억이다. 이 소연씨는 그 자기의 감정과 연결되고 출력이 되는데 그 출력이 아이돌하고만 연관이 돼 있는 굉장히 특이한 현상인 거예요. 치매도 아닌 거야. 아까 좀 전에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보통은 왼쪽 오른쪽 50%만 보통 기억하는데 50% 뭐 잊어버리기도 하고 하지만 둘 다 어쨌든 좌우를 가지고 있잖아. 근데 소연씨는 이쪽은 제로, 이쪽은 120%를 기억하는 거야. 여기는 보통 사람보다 천재, 여기는 보통 사람보다 바보. 그러니까 이게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인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그 과거 시절을 돌아가 봅니다. 어린 시절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린 시절부터 발레리나의 길을 걸어왔다. 예기치 못한 부상으로 진로가 바뀌었고, 발레리나를 그만둬야만 하는 발목 부상을 입으셨다고 하더라고요. 발레리나가 인생의 전부였기 때문에 그게 너무나 큰 충격이었고, 그래서 완전 꺾여버린 그런 꿈이었는데, 이 아픔과 고통은 누구도 알 수 없어서 뭐 말도 안 했다. 그래서 기억으로 고통받을 바에는 전부 잊어버리고 싶은 마음이 있다. 이제 이렇게 보니까 그러면 그 기억, 그 충격 때문인가? 라고 하기엔 이미 발레리나 하고 있을 때부터 건망증은 있었던 거예요. 결국에는 이제 원인을 찾는 데는 뭐 시간의 제약도 있으시고, 네, 좀 더 알아봅시다 라고 하시고, 결론은 개선을 좀 해보자. 좀 기억력을 좀 돕고 또 좀 연상법, 그 기억을 좀 더 잘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치료법들, 그리고 병원의 도움을 좀 받으면서 이제는 좀 같이 가보자, 이렇게 마무리를 지으세요. 되게 프로다우신
그래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라는 게 이제 최종적인 이분의 그거예요. 아비님이 뭐 이분의 전문적인 의견에 대해서 뭐라 할 건 없죠. 그러나 사랑과 사람은 전문가의 영역만은 아니거든요. 내 자식을 사랑하기 위해서 아동 심리학 박사가 될 필요는 없거든. 아동 심리학 박사가 나쁜 게 아니라 전문가가 해야 될 영역이 반이 있고, 그리고 엄마로서 해야 될 영역도 반이 있는 거죠. 그런 거잖아, 사랑과 사람은. 그래서 전문가의 의견이 있고, 이제 아비님이 바라보는 시선도 있는 거야. 방금 말씀드린 대로 치매 병은 아니에요. 병과 관련된 건 아니야. 그래서 아비님이 이 영상을 딱 봤을 때 설명할 수 없다면, 설명하고 있을 수 있고 원인이 있다 그러면 그거는 뭐 전문가의 소견이 맞을 수 있는데, 설명할 수 없다면 일상생활이 힘든 건망증이라고 하셨는데 아비님이 보기에는 선택적 천재형인 거예요. 아비님한테는.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보통 사람들은 좌우를 50씩 기억하는데 이분은 오프된 곳에는 제로인데 온된 곳에는 120%잖아. 그러면 총량으로 보면 100이잖아. 우리는 50, 50, 100. 근데 이분은 이쪽은 제로고 이쪽은 100이니까 총량은 100인 거야. 그러니까 병은 아닌 거지. 병이면은 전체 양이 떨어져야 되잖아요. 논리적으로 보면. 그게 의지가 없이 발현이 되면 그것도 병이에요. 그 영화에 나오잖아요. 약간 어눌하고 말도 잘 못하는데 기억력이 엄청나게 뛰어나가지고 막 달력을 막 다 기억하고 막 그런 경우. 그런 현상 중에서 그런 특이한 기질을 보이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의지가 발동하지 않는 거죠. 그냥 말 그대로 저절로 그냥 생각이 나는 거야. 그게 병이 안 되려면 자기 의지가 개입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 의지가 개입되면 그거는 병이 아닌 거야. 그래서 선택이 들어간 거야. 내가 마음 먹고 기억한 건 보통 사람들보다 더 많이 기억해. 일상적인 건망증이다. 근데 그렇게 해서 설명이 안 된다면 당연히 반대로 생각해 봐야죠. 그러면 선택적 천재형이 아닐까? 그럼 왜 선택적 천재형이 되었을까? 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이분이 어떤 특징이 있냐면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나는 발레리나로 살았고 거기에 딱 놓아주면 거기에서 마음껏 이렇게 습득력도 엄청나요. 안무 한두 번 보면 그냥 다 잊혀버리는 거야. 근데 문제는 끝나고 나면 다 잊어버려. 그래서 우리는 보통 한 번 기억하면 잘 안 잊어버리잖아. 근데 이 소연 씨는 가서 다 기억하고 다 한 다음에 집에 오면 다 잊어버려. 뭐 어때? 또 가면 또 거기서 순간적으로 다 기억하고, 그래서 총량은 또 같아. 그래서 너무 이 부분을 길게 할 수 없으니까 짧게 말씀드리면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어떻게 봐야 되냐면 여러분들 모든 사람들이 능동적이고 활발하고 천재적이고 막 기발한 발상하고 그런 거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바꿔 얘기하면 자유가 고통인 사람이 있어. 여러분, 정해진 대로 하는 거 그거 좋은 겁니다. 나쁜 거 아니에요. 정해진 대로 하는 것에 의미를 못 두는 게 여러분 쉽게 지겨워지는 거지, 정해진 대로 하는 거에 평안함을 느끼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마스터야. 반복하는 거니까. 박소연 씨가 그런 과예요. 박소연 씨는 어떤 스타일이냐면 정말 꽃 같은 분이야. 그래서 어릴 때부터 이뻤죠. 또 재능도 많았죠. 발레 했다는 거 보니까 뭐 재력도 됐나 보지. 그래서 어떻게 살아오셨냐면 그냥 자기는 아무 생각 없이 이러고 살면 돼. 그래서 엄마가 자 이제 이거 해라 여기 딱 앉혀놓으면 거기서 그거 막 하는 거야, 마음껏. 자 이제 그만, 자 이제 하고 자 이렇게 와. 그럼 또 다 잊어버려. 또 거기 가면 또 거기가 또 그거 해. 또 노래 부르라 하면 노래 막 불러. 자 이제 그만 불러라 하면 딱 그쳐. 그게 일반 사람들 눈에는 뭐 수동적이고 뭐 자유를 뺏긴 그런 거라고 생각하겠지만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 행위가 이 소연 씨를 조롱하기 위한 부모의 행동이면 나쁜 거지만, 어떤 것이든지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지, 사랑으로 그렇게 대해준다 그러면 거기서 굉장히 안정감을 느낍니다. 그 루틴 속에서 평안을 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딱 그 상황에 가서는 완벽하게 다 해. 순간적으로. 하지만 딱 빠지면 끝. 어떻게 해. 그런 사람인 거예요. 그런 사람.
그래서 아이돌은 다 기억하는 거야. 이제 왜 그러냐면 이분이 이렇게 살아오신 분들이 갑자기 성인이 되잖아요. 성인이 돼서 이게 성인이 되는 게 공포인 거예요. 이분들에게는. 그래서 이분들은 여러분 혹시 공포영화 그 스릴러 같은 거 보면 남자가 여자를 괴롭히는데 어떻게 괴롭히냐면 오늘 파티 갈 거잖아. 네 마음대로 입어. 그러면서 여자가 귀걸이를 이렇게 동그란 걸 했다? 내 남자가 싹 다가오면서 귀걸이 이쁘네. 이거 하지 말고 세모난 거 해. 이렇게 탁 바꿔 달아주는 걸 굉장히 소름 끼치게 묘사하거든? 근데 이거 여러분 대부분의 여자는 싫어할지 몰라도 사실은 그러니까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야.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여자도 있어요. 근데 제 남편이 귀걸이 다 골라줘요. 진짜 싫어합니다. 제 남편이 이거 빨간 거 더 어울린다면서 빨간 거 달아주고 그래요. 제가 있던 귀걸이 빼고요. 그러면 여자들이 너무 끔찍해. 그런 거 기분 나쁘고 소름 끼치지 않으세요? 왜 내 귀걸이를 남자가 골라주고 그래, 남편이? 그러면 그 여자가 뭐라는지 아십니까? 그게 왜 기분이 나쁘죠? 나에 대해서 가장 어느 남자보다 잘 알고 있는 게 내 남편인데, 내 남편이 나 더 이쁘게 만들어 주려고 빨간 귀걸이를 해주고 나는 남편이 내 귀걸이를 선택해 준다는 게 너무 좋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봐. 듣고 보니까 그런 거야. 듣고 보니까 그렇잖아. 여러분들 여자의 본능이 뭐야? 여보, 나 뭐 바뀐 거 없어?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가 핵심인 거지, 이거 귀걸이 마음대로 빼고 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오히려 사랑만 있다면 귀걸이를 여보는 빨간 귀걸이, 이 옷에 빨간 거 귀걸이 할 때가 너무 예쁘던데? 이게 진짜 사랑이잖아. 그게 왜 소름 끼치는 일인데. 그래서 그런 남자, 그렇게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살아오신 분인데 갑자기 성인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성인이 되면 그렇게 살아왔는데 그냥 인형처럼 살아왔는데 갑자기 성인 돼서 네 마음대로 살아. 네 마음대로 해. 그러면 이게 공포가 되는 거예요. 엄청난 공포가 돼요. 근데 살긴 살아야 돼. 이소연 씨도 그걸 인정하고 자기가 이제 살아야 되는 거야. 살아야 되는데 그런 방법을 몰라. 솔직히 여기서 다뤄지지 않은 부분이 있지만 사실은 아직도 누가 정해줬으면 좋겠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얘기하면 세상 사람들 인식에는 다 뭐라고 있어. 성인에게 무언가를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는 나쁜 거라고 알고 있잖아요. 근데 아비님이 여기서 또 말씀드리죠. 살리느냐 살리지 못하느냐가 중요하지 무슨 성인다우냐 성인답지 않으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소연 씨한테는 그렇게 정해주는 게, 루틴을 정해주는 게 사실은 그게 살리는 거예요. 왜냐면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근데 네 마음대로 하고 살아. 네 의지대로 네 선택대로 마음껏 하고 살아 해버리니까 소연 씨는 이제 이렇게 뻥지는 거야. 근데 살긴 살아야 돼. 맞는 말이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 이제 삽니다. 이제 사는데 발레에서 평생 살아왔으니까 이분이 그 다음에 몰입할 수 있는 그곳이 뭐냐면 아이돌 춤추는 건 거예요. 아이돌 공연장, 아이돌인 거야 바로. 사실 지금 이분이 아이돌을 비상하게 잘 기억하는 이유는 자기 자신이 그냥 조용하게 늘 평생 몇 명의 친구들과 발레만 하고 사셨대요. 그러니까 그 소규모의 연습실, 공통점이 있죠. 아이돌 소규모의 연습실, 그 다음에 끝도 없는 연습, 발레리나와 같은 삶을 가진 자기 자신 동질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뺏겨버린 꿈. 그러니까 늘 자기 마음을 투사하는 곳이 이제 아이돌 연습생들인 거예요. 그 삶이 자기 자신이니까. 이제 자기 자신 돌아갈 수 없는. 거기서 정해진 대로 살 수 있었던 자기의 삶의 패턴. 그곳이, 근데 보통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하면 지옥인데, 이제 소연 씨한테는 그렇게 루틴이 정해진 삶이 소연 씨의 안식처인 거야. 루틴이 분명하게 정해진 삶이 소연 씨의 가장
여러분들에게 물어봤던, 여러분들은 만약에 소연 씨가 여기 계셔서 진짜 속을 물어본다면, 여러분들이 물었잖아요. 여러분들이 영원히 가장 평안한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당연히 대답하실 건 거예요. 진짜로 대답하신다면. 나는 누가 내 삶을 딱딱 정해줬으면 좋겠다. 그럼 난 그대로만 살면 되니까. 누구랑 이 남자랑 결혼해 하면 그렇게 결혼했으면 좋겠다. 솔직히. 근데 대신에 거듭 말씀드려요.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야. 진짜 사랑의 눈으로 이 남자랑 잘 어울리겠다 싶어서 해준다면 그건 좋은 거예요. 근데 대부분 이득이나 정치적인 이유로 결혼을 시키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 이 행위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어떤 것이든 살리느냐 살리지 못하느냐가 중요한 거지, 그 행위가 어린애처럼 대한다,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소연 씨는 루틴이 정해진 삶에서만 안정감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아이돌에게만 자기 자신이 투사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는 그러니까 내가 그 발레리나를 하면서 가서 안무 외우고 순간적으로 집중하면서 했던 그것이 아이돌한테 그대로 투사가 되는 거죠. 근데 그거 이외의 삶은, 옛날에는 부모님이 같이 있었고 지금은 부모님이 없는 거죠. 자기 주변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뻥지는 거야, 이 빈 공간이. 그러면 이제 기억이 받아들이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본 적이 없으니까. 자, 여기까지. 아비님은 그래서 선택적 천재형으로 보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소연씨답게 살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한 일이라고 아비님은 보는 거죠. 관점으로는. 자기답게 살 수 있도록 했으면 될 텐데, 이제 그냥 다들 너는 멋지고 이쁘고 돈 많이 버니까 자유롭게 살아, 자꾸 그러는 거야, 모두가. 자유롭게 사는데 왜 그러냐, 이상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안 맞는 거야. 너무 핀트가 안 맞는 거야. 자유롭게 사는 게 얼마나 좋은데 왜 그러고 살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